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탐구 실험 기후변화 수업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와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수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입니다. 저천호 박사님이 지으신 거고요.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색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자, 우리가 이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그 IPCC에서 나와 있는 기후변화 자료를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보다 훨씬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기상청에서 이상기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21년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작년 그 내용이 보고서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실험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활용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따뜻했던 1월. 네, 이게 지금 있는 내용이 모두 다 그 이상기후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1월에 어떻게 신문에 나왔는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020년 4월에 바람이 정말 셌거든요. 그렇게 셌던 바람이 얼마나 셌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과 8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7월이 평년 기온에 비해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염에 의한 피해자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8월에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정말 많이 왔었고요. 이때 보시면은 일단 열에 의한 온열 질환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알려주는 사진이죠. 아마 유명한 그 강남역 사진도 이때 나왔습니다. 자, 네이버 날씨 보시면요. 네이버 날씨가 과거 날씨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모티콘으로 나오기 때문에 2020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보시면 이게 서울 날씨입니다. 거의 다 비죠. 정말 비가 많이 왔었던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에 태풍이 없었고요. 그 다음 8월에 4개의 태풍이 있었는데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마이삭과 하이선이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줬었던 거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이상기후가 있었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모두 표현을 해주고요. 건조한 10월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11월에 정말 많은 비가 왔었다는 거,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도 이상기후 보고서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 해양 분야. 네, 해양 분야에서 보면은 폭염이 감소했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식장 피해가 적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림 분야. 당연히 봄철에 고온 건조했고 또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보면은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이 평소보다 따뜻했기 때문에 요런 매미나방이라고 하는 요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벽마다 이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죠. 매미나방의 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생물이 많아졌다. 그래서 해충이 원래 월동을 하면서 많이 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건강 분야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도 어떻게 했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상 기후까지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수업을 준비하실 때 아이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이들에게 조사를 시키실 때도 이 기상청의 이상기후 보고서를 활용하시면 좀 더 아이들이 쉽게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영향과 전 세계적인 영향을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지구 이상기후의 발생 주요 원인까지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당시 2020년 때 엘니뇨가 한참 심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말쯤에 돼서 라니냐 이제 보시면 2020년 3월에 엘니뇨가 종료가 되었고 2020년부터 라니냐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북극 해빙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자, 이 당시에 2019년에서 2020년 초반에 정말 큰 호주 산불이 있었습니다. 원래 호주가 공기 좋기로는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되게 아쉬운 나라인데 이 당시에 세계 최악 공기 오염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호주에 있는 캥거루 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두 타버려서 캥거루가 다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기둥까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했던 호주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폭우가 갑자기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라니냐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모두 우리나라가 만든 이상기후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도 터키에 눈사태가 있었고요.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 과테말라,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2020년에도 점차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과학탐구 실험책 82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후변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라고 하냐면 기상청에 있는 누리집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상청 누리집 그 자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 변환을 할 때 약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모두 손으로 적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엑셀로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요새 잘 나와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자료 개방 포털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고요.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크게 데이터를 다운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후 통계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후 통계 분석. 통계 분석으로 들어가서 기온 분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강수량 분석을 하고 싶다면 강수량 분석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자, 기온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온 분석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기간이 나와 있네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 우리는 지금 지역이 서울이 아니죠.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 근처이기 때문에 수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분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볼 거기 때문에 연 기준으로 봐야겠죠. 자, 그리고 기간은 제일 처음 시작되는 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04년부터 있네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여기 평균 최저 기온. 그죠? 가까이 가면은 그게 티가 납니다. 평균 기온. 그 다음에 평균 최고 기온. 물론 이 그래프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지워낼 수도 있어요. 한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직접 아이들이 변형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엑셀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엑셀로 다운을 받고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파일을 여는 동안 다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자,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요. 기후 통계 분석, 그 다음에 기온 분석 누르시고요. 자, 지역을 선택할 겁니다. 지역을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죠? 동두천, 수원, 양평, 이천, 파주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 계신 곳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후변화니까 연단위 변화를 볼 거고요. 기간은 제일 먼저 시작전부터 1904년부터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들어야겠죠. 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 연도 쭉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평균 기온 부분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고요. 엑셀은 좋죠. 삽입을 누르시면요. 추천 차트가 나옵니다. 추천 차트를 누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입니다. 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죠. 우리가 몇 개를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옮길게요. 자, 크기도 약간 늘리고요. 자, 평균 기온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죠. 자, 얘 그래프 선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요. 추세선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넣어주시고요. 그럼 옆에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에서 수식을 차트의 표시. 자, 보이시죠? 수식을 차트의 표시 클릭. 그러면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수식이 잘 안 보이니까 수식 값을 좀 늘려볼까요? 자, 수식 값을 늘릴 방법은 홈으로 가셔서 글자 크기를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선의 모양이 봤더니 이 밑에 있는 기준은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부분을 한번 없애볼까요?
자, 값만 조절을 하면 되니까요. 축 옵션으로 가셔서요. 그죠? 축 옵션 여기 누르셔서 최소값은 8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8도. 엔터. 네, 훨씬 더 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지금 추세선 상황에서는 연도마다 0.045도씩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 20년에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근 20년으로 하려면 우리가 2001년부터 해서 자, 다시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다시 삽입, 추천 차트, 확인. 네, 됐죠? 자, 아까 그래프랑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요. 위로 올릴게요. 자, 늘리시고요. 네, 두 개를 비교하고 싶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올릴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추세선을 넣어줘야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추세선 추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리고 얘를 내립니다. 내리고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네, 글자 커졌네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 Y축과 관련된 값을 한번 만진 적이 있다 보니까 얘가 알아서 값을 정해놨죠. 자, 보시면은, 자, 차트 제목은 뭐로 해야 될까요? 네, 최근 20년이죠. 최근 20년 평균 기온 변화. 그죠? 봤더니, 우리가 1964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0.045도씩 증가를 했는데, 최근 20년간은 0.05도 정도 증가했네요. 훨씬 많이 증가하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상기후 개방 포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간단하게 추천 차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이들이 아주 간단하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기후 정보 포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는 것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앞에서 제가 방금 전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최근 수원에서 온도 변화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변화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죠? 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약간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RCP 2.6, 4.5, 6.0, 8.5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지구가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재흡수하는 온실효과라는 게 있죠. 그 온실효과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우리가 그 온실효과가 증가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2.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에선 얘로 8.5를 해놨는데요. 8.5는 8.5와트 퍼 제곱미터 값이 더 흡수될 때 미터당 8.5와트 값을 더 우리가 흡수했을 때 어떠한 시나리오로 변하게 되느냐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누르시면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들어가셔서 미래 기후 전망 하시고 행정구역을 우리 지역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 값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분석, 그 다음에 RCP 2.6 또는 뭐 4.5, 뭐 아까 있었던 값들을 동시에 비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요소를 평균 기온으로 하신 다음에 21세기 전망하시고 막대 그래프 형태로 조회, 선그래프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RCP 2.6인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죠? 하지만 RCP 6.0인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실험 수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탄소 한 끼 밥상 계산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들과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비치코밍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유리 알갱이들을 주술 수 있거든요. 그 유리 알갱이를 주워서 업사이클링으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팔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병 속에 이렇게 모아서 안에다가 전구만 키우셔도 매우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변화 수업 때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동, 그 다음에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좀 안내해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